지난 시간에 AI의 두 가지 핵심 원리, 관계성과 인과성을 정리했어요. CNN의 관계성과 RNN의 인과성,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내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만나볼 트랜스포머가 바로 그 기술이에요. 2017년에 등장한 이 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은 이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관계성과 인과성을 동시에 처리하는지 그 원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볼게요. 총 4가지 핵심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첫째, 모든 단어를 한 번에 읽는 새로운 방법. 둘째, 단어끼리 관계를 파악하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술. 셋째, 위치 정보를 기억하는 포지셔널 인코딩. 넷째, 여러 시각으로 동시에 보는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합쳐진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까지 알아볼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갈 테니 편하게 따라오세요. 먼저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 AI가 문장을 어떻게 읽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전 AI는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한 개씩 순서대로 읽었어요. 첫 번째 단어를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를 읽고 또 세 번째 단어를 읽고 이런 식이에요. 마치 한 글자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 것처럼요. 이 방식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하나씩 읽으니까 무척 느렸어요. 긴 문장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렸죠. 둘째, 문장이 길면 앞부분에서 읽은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마치 긴 책을 읽다가 앞부분이 기억 안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꼭 하나씩 읽어야만 할까? 2017년 구글 연구팀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바로 모든 단어를 한 번에 동시에 읽는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읽지 않고 문장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짧은 문장을 읽을 때 한 글자씩 읽지 않잖아요. 문장 전체를 딱 보면 바로 이해하죠. 트랜스포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르고 앞부분을 잊어버릴 걱정도 없어요. 이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의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직역하면 어텐션만 있으면 된다, 였어요. 그 이름처럼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의 진짜 비밀은 한 번에 읽으면서 관계성과 인과성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CNN처럼 주변과의 관계를 보면서 동시에 RNN처럼 순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어텐션이 뭔지 알아볼게요. 파트 1, 셀프 어텐션이에요.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트랜스포머의 절반은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셀프 어텐션은 관계성의 극대화예요. 모든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의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니까요. 셀프 어텐션이 뭔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셀프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고 어텐션은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자기 자신의 문장 안에서 집중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문장 안에서 단어끼리 관계를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각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다른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봐요. 그러면서 이 단어와 저 단어가 관련 있구나 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면서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지? 하고 파악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문장의 의미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 동물은 길을 건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길일까요? 동물일까요?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피곤한 건 길이 아니라 동물이니까 그것은 동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바로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것이라는 단어가 문장 안의 모든 단어를 살펴보면서 동물이라는 단어에 가장 강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피곤했다는 표현 덕분에 그것과 동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의 힘이에요. 셀프 어텐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알아볼게요. 셀프 어텐션은 3가지 요소로 작동해요. 쿼리, 키, 밸류, 이 3가지예요. 좀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죠?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것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쿼리는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나는 요리에 관한 책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키는 책꽂이에 꽂힌 각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은 요리에 관한 거야, 저 책은 과학에 관한 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밸류는 실제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실제 요리 레시피가 있어요. 라고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의 질문, 즉 쿼리와 책 제목, 즉 키가 잘 맞으면 그 책의 내용, 즉 밸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기억해 두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문장의 모든 단어가 각각 세 가지를 만들어요. 자기만의 쿼리, 자기만의 키, 자기만의 밸류, 이렇게요. 그리고 각 단어의 쿼리가 다른 모든 단어의 키와 하나하나 비교돼요. 비교해서 잘 맞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밸류를 많이 가져와요. 반대로 관련 없는 단어의 밸류는 아주 적게 가져와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관련 있는 정보는 많이, 관련 없는 정보는 적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이 문장의 모든 단어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단어가 동시에 다른 모든 단어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거예요. 파트 2. 포지셔널 인코딩이에요. 트랜스포머가 단어의 순서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를 한 번에 본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숨어 있어요. 사실 포지셔널 인코딩은 인과성을 보장하는 장치예요. 순서 정보가 있어야 인과성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인지 알아볼게요.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를 한 번에 동시에 읽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읽으면 어떤 단어가 먼저이고 어떤 단어가 나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밥을 먹고 나갔다, 와 나가고 밥을 먹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먹고 나간 것과 나가서 먹은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단어를 동시에 읽으면 트랜스포머는 이 차이를 알 수 없어요. 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각 단어에 몇 번째인지 위치 정보를 더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에는 나는 한 번이야 라는 정보를 더하고 두 번째 단어에는 나는 두 번이야 라는 정보를 더해요. 마치 줄을 설 때 번호표를 나눠주는 것과 비슷해요. 번호표가 있으면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같은 밥이라는 단어라도 첫 번째에 있을 때와 세 번째에 있을 때가 다르게 인식돼요.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요. 위치를 뜻하는 포지션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파트 3. 멀티헤드 어텐션이에요. 트랜스포머가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는 비결이에요. 셀프 어텐션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나는 어제 맛있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보세요. 밥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관계를 봐야 해요. 먼저 밥은 맛있는과 관련 있어요. 어떤 밥이었는지 맛의 관점이죠. 또 밥은 먹었다와도 관련 있어요. 밥을 어떻게 했는지 행동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밥은 어제와도 관련 있어요. 언제의 일인지 시간의 관점이죠. 밥은 나는과도 관련 있어요. 누가 먹었는지 주체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존재해요. 그런데 셀프 어텐션을 한 번만 하면 이 중에서 하나의 관점만 잘 잡아내요. 나머지는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 동시에 실행해요. 원래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무려 8개를 동시에 사용했어요. 각각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단어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는 맛의 관점에서, 하나는 행동의 관점에서, 하나는 시간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런 식이에요. 마치 한 사건을 여러 명의 탐정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 명은 동기를 조사하고, 한 명은 알리바이를 조사하고, 한 명은 증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8개의 결과를 모두 합치면 훨씬 풍부하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이걸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해요. 멀티는 여러 개, 헤드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파트 4. 이제 모든 부품이 준비됐어요. 셀프 어텐션, 포지셔널 인코딩, 멀티헤드 어텐션, 이 세 가지를 배웠으니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트랜스포머가 되는지 전체 구조를 살펴볼게요. 트랜스포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읽는 부분과 쓰는 부분이에요. 읽는 부분을 인코더라고 하고 쓰는 부분을 디코더라고 해요. 예를 들어 번역기를 생각해보세요. 한국어 문장을 읽어서 이해하는 게 인코더의 역할이에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디코더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이걸 하나만 쓰지 않아요. 인코더 6개, 디코더 6개를 층층이 쌓아요. 왜 6개나 쌓을까요? 한 번 이해하고 끝이 아니라 6번 반복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반복할수록 문장의 의미를 아주 정밀하게 파악해요. 인코더 하나의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인코더는 두 단계로 작동해요. 첫 번째 단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에요. 아까 배운 것처럼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단어끼리 관계를 파악해요. 두 번째 단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장치에서 정보를 정리해요. 쉽게 말하면 먼저 단어들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마치 노트 필기할 때 먼저 중요한 내용을 다 적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두 단계를 인코더 하나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인코더에 넘겨요. 이걸 6번 반복하면 문장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디코더를 볼게요. 디코더는 인코더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에요. 디코더가 이미 만든 단어들끼리 관계를 파악해요. 둘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에요. 인코더가 이해한 입력 문장 전체를 참고하는 거예요. 번역할 때 원래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셋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정리해요. 정리하자면 디코더는 이미 쓴 내용을 살펴보고 원본을 참고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도 6번 반복해요. 마스크드 어텐션이 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번역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 번역하지 않은 미래의 단어를 미리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미리 보는 것과 같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빈칸을 좋아해 라는 문장에서 빈칸을 채워야 하는데 뒤에 올 좋아해를 미리 본다면 정답을 미리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드 어텐션은 이미 만든 단어만 볼 수 있게 하고 아직 안 만든 미래의 단어는 가려버려요. 마스크, 그러니까 가면으로 가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AI가 올바르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전체 과정은 이렇게 흘러가요. 먼저 입력 문장에 각 단어의 위치 정보를 더해요.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이죠. 그 다음 인코더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단어들의 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파악해요. 이 과정을 6번 반복하면서 문장을 아주 깊이 이해해요. 그리고 디코더가 인코더의 결과를 참고하면서 출력 단어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요. 디코더도 마스크드 어텐션으로 이미 만든 부분만 보면서 작업해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어텐션이 있어요. 어디에 집중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그게 트랜스포머의 비밀이에요. 트랜스포머가 왜 혁명적인 기술인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빨라요. 모든 단어를 동시에 처리하니까 이전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해요. 둘째, 정확해요. 셀프 어텐션으로 단어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니까요. 셋째, 확장이 가능해요. 데이터를 더 많이 넣고 모델을 더 크게 만들수록 더 똑똑해져요. 이 세 가지 장점 덕분에 GPT, 버트, 그리고 이미지 생성 AI까지 오늘날 거의 모든 AI가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번역기도, 검색 엔진도, 챗봇도 다 트랜스포머 덕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짚고 갈게요. 셀프 어텐션은 관계성의 극대화예요. 모든 데이터가 서로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니까요. 포지셔널 인코딩은 인과성을 보장하는 장치예요. 순서 정보를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트랜스포머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구조에서 동시에 처리해요. 그래서 이미지든 언어든 코드든 음악이든 같은 구조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에, 오디오 트랜스포머는 음성에, GPT는 언어에, 달리와 소라는 영상 생성에 적용한 거예요. 전부 같은 트랜스포머 구조예요. 관계성과 인과성, 이 두 원리를 동시에 처리하는 하나의 구조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할게요.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셀프 어텐션. 문장 안에서 단어끼리 관계를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쿼리, 키, 밸류라는 3가지 요소로 작동해요. 도서관에서 질문하고 책 제목을 비교하고 내용을 가져오는 것과 같아요. 둘째, 포지셔널 인코딩. 단어의 순서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번호표를 나눠주는 것과 비슷하죠.
셋째, 멀티헤드 어텐션.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단어 관계를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이 모든 기술을 6층씩 쌓아서 깊이 이해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오늘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를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셀프 어텐션의 내부를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Q, 키, 밸류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W라는 가중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AI가 어떻게 스스로 보정하면서 학습하는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어텐션의 진짜 원리를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